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 받을 때 살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거, 뭐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성을 키워주는. 제가 그제서야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아이들에 따라 속도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걸려도 분명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더 필요한지 저희가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이룸고등학교에서 3D 메이커 교과와 외식 서비스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 박기준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뭐 학급이라든지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작가님 어떻습니까? 아이고. 또 그때 생각나셔서.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9년의 시간, 9년. 학년기. 이게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조급함. 이제 고등학교 되었어?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 너는 이만큼은 좀 성장해 있어야 되지 않아?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계속 다른 비장애 아이들 또는 조금 잘 성장해가고 있는 장애 학생들하고 이제 아이들을 자꾸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좀 갈팡질팡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무언가를 이제 겪어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 시기마다 맞춰서 교육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장애 학생들이 장애 유형이 다 다르고 또 장애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맞춤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맞춤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느리지만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에서 따로 또 수업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특수학급에 와서 다시 이제 특수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데요. 이것은 통합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학급에서는 이제 맞춤 교육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교과별로 필요한 분야를 학생에 따라서 이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통합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맞춤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교육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주호 장관님께서 또 늘 강조하시는 게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앞에서 이제 우리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거, 어울려서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거, 뭐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성을 키워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또 좋은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직업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평생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살면서 또 직업이 여러 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또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직업인으로서 키워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그 이제 어떤 잠재력이 있고 어떤 또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기한테 안 맞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은혜 같은 경우에 정말 잘 맞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또 잠재력을 많이 발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장애 아이들한테도 정말 자기한테 꼭 맞는 그런 이제 직업을 잘 이제 유도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은혜가 그 고등학교 과정 네. 제가 학교를 포기하고 홈스쿨을 했어요. 집에서. 네, 그 당시에 집에 선생님들을 다 오셔서. 은혜를 가리키는 그런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어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페 문을 쑥 열고 들어가는데 얘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처럼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시골 영감이 신발 벗고 버스 타더라고. 우리 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교육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그런 삶의 영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삶의 영역들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선생님 우리 네.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좋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꼭 맞춤형의 지급 교육 그게 특수학교나 또 특수학급에서 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대구 이룸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네, 통한 네, 네. 그 학생별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학년도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으로부터 뭐 기초조사서 그리고 의견서를 받고 같이 면담을 하는 과정 그리고 같이 상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회를 실시를 합니다. 저희 특수학교에는 지금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20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개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면 그게 몇 차례가 되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모든 협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도 학생 생활 지도나 그리고 또 학생이 나의 뭐 장애로 인한 어떤 문제 행동이 뭐 보여지거나 아니면은 진로 관련해서 너무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러면 편하게 학부모님들께서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뭐 진로 관련 담당 부장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그리고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최대한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 안건에 맞춰 가지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시면 좀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좀 이렇게 진로가 바뀌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진로는 바뀌더라고요. 네, 생산 제조과, 외식 서비스과, 대인 서비스과 이렇게 세 가지 과가 있는데 1학년 때는 저희가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네. 여러 가지 기초 과목 그리고 이론 수업 그리고 그에 기반하는 기초 실습들을 하다 보면 내가 생산 제조과에 들어와서 갑자기 나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갑자기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방과 후 학교 그리고 겨울 방학, 여름 방학, 계절제 학교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고교학점제 선택 수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죠, 과장님. 네.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학생들이 동등하게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시각장애가 있으면 점자책을 준다든지 확대 교재를 준다든지 또 청각장애 아이들에게는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FM 송수신기를 제공하여 준다든지 필요한 그 보조공학 기기들을 준비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지만 이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동등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의 특성이나 또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발달 수준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수정해 준다든가 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교과목이 신설됐는데요. 아이들이 삶에서 정말 필요한 이 기본적인 능력들을 길러주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 개별 맞춤 교육의 장점, 기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창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본인이 겪었던 그리고 교육에 대한 바람들이 있으셔서 지금 정책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경험한 게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장애를 입고 한 2년 정도 통학교육 아닌 통학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떤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야말로 그냥 학교 다니는 그 의미 외에는 이제 찾을 수가 없던 시기였죠. 그 아픔이 이제 지금도 저한테 있는 거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일반 학교에서 통학교육 받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좀 살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 모두의 재능이 다 다르듯이 은혜 씨는 미술적인 감각을 갖고 네.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저런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신 겁니까? 굉장히 늦게 발견했어요. 23살에. 23살에. 지체장애인 학생들은 어떤 물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하거나 어딘가 불편하면 그것을 다른 도구로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뭔가 환경을 좀 바꿔줘서. 이 발달장애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발달장애 대부분의 학생들 언어적 소통의 문제들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싫어하는 걸 무엇인지 이러한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20살이 됐을 때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은혜한테 드린 특수교육비 그가 주면 내 집 한 채는 산다. 그 정도로. 그런데 20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졌을 때 은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됐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게 되면서 저희가 은혜의 방을 동굴이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의 동굴. 그러면서 정말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은혜가 튀게 생기고 틱이 뭐 말을 갑자기 말을 막 더듬고 이를 갈거나 그리고 시선 강박증도 생기더니 이제 결국은 조현병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뇌졸중이어가지고 네, 같이 정말 이렇게 바닥을 치는 마음, 그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은혜를 끝까지 돌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뇌졸중이 오면서 제가 이제 만화 연재하던 걸 못하게 되면서 그 저희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화실을 열고 있었어요. 화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집에 늘 혼자 있는 은혜가 이제 너무 마음에 걱정이 걸려서. 걸려서 엄마가 30만 원 줄게 나와서 청소 좀 해. 그랬더니 나오겠대요. 그래서 나와서 청소를 하다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틈에 앉아서 자기도 끄적끄적 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2013년 2월 27일 그날 그린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갱지로 된 연습장에 사비연필로 쓱쓱 그린 그림인데 제가 그 당시에 에건 실레라는 그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드로잉 아주 좋은 그 선이 그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이 23살의 은혜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저에게는 그게 동화줄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발견해주지 못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묻혀 있었던 은혜의 선을 제가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그림 하나로 제가 깨달은 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만화가로 사회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왜 얘의 재능을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며칠을 고민하다 드디어 저의 가슴을 치면서 결론이 나는 좋은 엄마라고 자부했지만 한 번도 은혜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장애인 나의 딸 비장의 아이보다 말을 못해. 비장의 아이보다 운동성이 떨어져. 그러니 운동을 시켜야지. 언어 치료 시켜야지. 인지 교육해야지. 그 은혜를 그냥 교육적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은혜가 스스로 다운증후군의 존재로 이 세상에 눈물이 날 것 같아.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이 사람이 자연 그대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 싫은지,
어떤 걸 가졌을 때 기뻐하는지 그 아이의 감정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엄마였구나. 자책 안 하셔도요. 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은혜를 대하는 이제 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태도를 바꾸는데 돈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가 오늘의 은혜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개교를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드는 그 개교 멤버로 같이 겸임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 3D 메이커라는 과목이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까?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컴퓨터 실력은 월등하진 않지만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끈기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문화재청에서 공모전이 하나 나왔길래 3D 프린팅을 하는 공모전인데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작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 기술력과 그리고 또 문화재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공모전이었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학생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저희 학생들은 발달장애 학생들이잖아요. 네. 학생 부분에 참가를 해가지고 당당히 1등을 했고 상금 300만 원의 문화재 청장상 이렇게 받으면서 저는 더욱 고무적인 거는 일반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그렇죠. 했다는 경쟁 자체를. 아 정말. 야,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선을 긋는 건 아닌지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으면서 자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학교 아니겠습니까? 계시는 학교가 대구죠.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예, 이름고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구 이룸고등학교는 2022년 3월 개교한 직업교육 중점 특수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현장을 보면 3D 프린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직업 기능 대회 나간다고 이제 케이크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스팀 세차실에 가보면 수업 차원에서 의뢰받은 자동차를 세차하기 위해서 스팀 세차를 하고 있는 반 친구들도 있고 저희 학교에는 또 드론 축구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축구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방과 후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연습에 매진하는 친구들 등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그렇죠.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이름고등학교 만나보시죠. 대구광역시의 특별한 고등학교, 안 들어가죠. 전국 최초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라고 합니다. 출력용 데이터 확정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품 출력하는 활동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하고. 어떤 수업일까요? 교표가 다 들어와 있죠? 지금은 생산 제조과의 3D 메이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이룸고등학교는 생산 제조과, 외식 서비스과, 대인 서비스과 이렇게 3개의 과가 있고 각 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듣습니다. 각 과마다 어떤 걸 배우는지 살펴볼까요? 생산 제조과는 3D 메이커 수업, 드론 수업, 공예 수업 등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 수업을 받으니까 저의 취미가 약간 기억속에 남고 갈수록 그런이 잘 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고 괜찮아요. 우리 이름고 로고가 담긴 키링이나 시계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직접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뿌듯하고 이제 즐거운 것 같아요. 외식 서비스과는 한국 조리, 서양 조리, 제과 제빵과 바리스타 수업 등을 듣는다고 합니다. 반죽을 위에서 밑으로 한번 동글동글 열심히 반죽해서 오븐에 구워내면 와, 여기에 음료도 빠질 수 없겠죠? 두 번째 메뉴는 장애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음료부터 향긋한 커피까지 뚝딱. 조금만 더. 옳지, 됐다. 마지막 대인 서비스과는 미용, 간호, 세탁과 세차 수업을 듣습니다. 뽀득뽀득 깨끗해지는 전문 세차부터 예뻐지는 마법, 메이크업도 배웁니다.
1학년 때는 기초 과정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전문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현장 실습도 나갈 수 있다는데요. 직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 이론 수업만 하다 보면 애들이 지겨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실제 몸을 움직이고 직접 체험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말로 배움이 일어나서 하는 거라서 아이들 매우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와 같은 발달 장애 학생들은 성인기로 전환하기 전 많은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일상생활 기능 훈련이나 직업 기능 훈련 등을 통해서 성인기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직업 교육.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자 도움입니다. 교육 현장을 다녀왔는데 과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학교에 가봤는데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이 잘하고 있는 학교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그 산업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선이 그 되고.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D 프린팅도 정말 놀랐고요. 아이들은 뭐 장애아이, 비장애아이 관계없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 틀리고 정말 첨단 기술에 더 친근하고 할 텐데 그걸 다 이렇게 해 주는 걸 보면 아 진짜 아주 참 선생님들의 노력이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은혜 씨가 잘 성장을 했지만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쉽지 않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은혜도 그런데 그냥 재밌게 얘기해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같아요. 이 발달장애 분들은. 그냥 비장애 아이들은 사실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그게 또 슬픔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가에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또 선생님의 몫인 것 같긴 해요. 우리 선생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직업 교육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단일 과정으로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수업을 너무 재밌어해서 교과 수업, 저희는 교과 교실제로 하고 있어서 교과실에 이동하는 것조차도 즐겁고 만나는 선생님들조차도 너무 반갑고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인사를 많이 받는 교사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제가 생활안전부장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저한테 즐거운 인사해주고 너무너무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마음도 좀 무겁다 보니까 더더욱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더더욱 좋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교육부가 이제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고용노동부, 복지부가 이렇게 범부처적으로 이제 아이들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범부처적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학교에서도 그런 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기관과 연계하고 MOU를 맺고 협력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처음에 학기 초에 장애인 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와 그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평가 먼저 합니다. 평가를 해서 학생들의 기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있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 전 학생들이 다 참가하는 꿈이룸 캠프라고 1박 2일 캠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공단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취업 능력을 그리고 또 취업 관련 구직 관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면접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또 이미지 메이킹, 직장 내 예절 그런 것들을 다 교육
과정 내용으로 넣어가지고 학생들이랑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다 수료한 학생들이 한 해 가지고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수료를 합니다. 그 한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고3 학생의 40% 정도의 학생이 지금 현장 실습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과 학생 20명 학생 중에서 지금 13명 학생이 벌써 외부기관 취업을 성공했고 네. 그리고 또 5명 학생이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현장 실습 중입니다. 근데 장관님 진짜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네, 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을 때 그때 정말 어려움의 또다시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네,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우리 선생님 너무 지금 잘하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감명받았는데요. 정말 장애 학생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취업에 잘 연결을 시켜드리는 것이 그래서 국가가 또 학교에서 그걸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주시는 걸 듣고 정말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기능을 계속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정부에 제안하고 뭐 어려운 점 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예, 예. 그러면 저는 저희 대구 이룸고등학교가 사실 유형으로 보면 조금 지금까지 있었던 종합특수학교랑은 조금 다른 직업중점 특수학교입니다. 직업 중점 학교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이러한 형태의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네. 국가시책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너무 찬성하고 이게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기존의 유초, 중, 고등학교가 합해져 있는 종합특수학교가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가 모여있는 특수학교 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특수학교 이렇게 유형을 달리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확실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대구 이룸고등학교도 2년 반 동안 잘 지금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뭐 직업 중점 학교라든가 문화예술 중점 학교 그리고 또 체육 중점 학교와 같은 조금 유형을 달리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요구와 나의 특성이 맞는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교육부가 네. 지금 뭐 네. 그쪽 방향으로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우리 공주 대학교 부설특수학교 또 지금 직업교육 전문학교로 출발했지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성화 특수학교로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 추진하고 있고 우리 박기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특수학교 모델은 종합학교가 아니고 가능하면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단일 과정의 특수학교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부산대 부설특수학교는 예술, 중고등, 그다음 교원대 부설특수학교는 체육 중고등학교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견 잘 반영해서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제 선택권이 훨씬 넓어지는 거네요. 많아지는 그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 교육 과정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이 취업이나 이 직업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연계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가야 될지 그게 가장 좀 의문이고요. 예전에 은혜가 그림을 그리면서 직업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이제 복지관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거든요. 대걸레질 열심히 하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니까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1년 더 연장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셔서 은혜한테 물어봤어요. 은혜야, 너 청소 1년 더 할래? 그래도 네가 좀 돈 좀 버니까 좋다. 이랬더니 은혜가 나 그만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싶은데? 그림 그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너무 제한적, 단순한 노동, 아니면 청소 이런 데 제한적이어서 선생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다양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서 기쁘긴 하나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연결이 될지 또 최중증 장애인
굉장히 그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꿈 같을까요, 너무? 아닙니다. 좀 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가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 어머님의 그 꿈을 좀 실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뭐 3D 프린팅을 아이가 시험을 통과하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머님 말씀하시는 그 직업에 대한 그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3D 프린팅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학교에 있는 메이커실에 취업을 하고 싶다. 오면은 나는 여기 기기 관리도 다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도울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저희 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요즘에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각 교육청마다 메이커관도 있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3D 프린팅을 하다 보면 3D 프린터 에 관련된 역량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설계나 그리고 CAD 관련 공부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관련해가지고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네.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제 교육 사례들이 나오면 그 채용의 가능성도 더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죠? 네. 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점점 더 폭넓게 다양한 특성에 맞는 교육들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예, 네. 그 아이들이 모두 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좀 할 수 있기를 작가님께서도 바라고 네. 있는데 그 전에 사실 중요한 건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장애 감수성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통합 교육의 정신이 그런 거고요. 지금 계속 얘기한 이제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정말 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더 이제 강조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계속 과장님 시작할 때보다 어깨가 많이 내려오셨어요. 지금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과장님 괜찮으세요? 네, 함께 협력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네, 오히려 힘이 납니다. 이제 특수교육 정책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처럼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좀 이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특수학교하고 학급이거든요. 이 특수학교와 학급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교사 확충 이 부분도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이제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특수학교 설립하려면 이 주민들 반대 심하죠. 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 개선, 또 통합교육 하려면 일반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식 개선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좀 더 이제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 그 학령 초기부터 그 장애에 대한 편견 가지지 않도록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교과형 도서를 편찬할 때나 또 장애인 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또 교사들이 그 교과와 연계한 장애 인식 개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 단위 공모전도 개최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모든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전 검토 목록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또 일반 교사들의 그 특수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교원 대상 그 연수 과정에도 그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더 많이 강조할 거고요. 그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서
범국민 캠페인도 진행하는데요. 또 정은혜 작가도 우리 2022년 장애인 그 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평평한 세계 홍보 대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4월 20일 장애인 날에 점해서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 본부와 함께 대한민국 1교시 장애 이해 수업을 비롯한 장애 이해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또 100일장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 나눈 이야기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을 키우셨고 그리고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 기울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박기준 선생님.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원동력이자 큰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실 저희 가족이 외출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데리고 그 피할 수 없는 시선. 그런데 지금은 은혜랑 어디 가면 어디 가나 환영. 이런 변화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소소한 우리의 이웃들, 그래 생각들이 바뀌는 거.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바뀌고 변화는요, 그 장애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네, 그를 둘러싼 가족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같이 용기를 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느리지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 통합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힘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과 협력해서 이 교육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그 특수교사 두 분 아주 정말 너무 많이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훌륭하시죠. 사실 감명받았고요. 또 어머님 얘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가 결국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육 약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자 또 우리 국가 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앞으로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 책임의 교육,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 빌어서 일선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 특수교육 선생님들,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수교육은 특수한 교육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교육,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